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도 제5회차 인사 1급 이론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의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약간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눈으로 보이고, 그러나 다 새로운 문제로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뒤에는 익숙한 문제도 보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론의 문제에서는 엄청 어렵거나 그 날석에 봐야 하는 문제들은 그닥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회차 수가 이전 회차 수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 전에 기출을 본 적이 없다. 더 보셔야 돼요. 꼭 보시기 바라고 전전전 기출도 꼭꼭 풀어보고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RPA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매틱. 그죠? 오토메이션 이렇게 풀네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들어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잘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 개념들이 지금 들어가서 사례로 녹아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읽어보고 적용 단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고 향후 어떻게 진화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생산 솔루션은 매월 인사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요한 거 이런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급여 자료를 정리하고 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 내역을 입력하고 자동으로 갱신하는 이 포인트,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거 RPA를 도입하였다라는 말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친구인 거죠. 현재, 향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말 그대로 첫 번째에 들어가야죠. 되겠죠. 1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요? 기초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시키겠습니다 라는 말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동화시킬게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이죠. 그런데 향후에는요, OCR이라고 하는 광학 문자 인식과 함께 우리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스캔된 증빙 자료에서 근거 자료를 추출해다가 직원들의 설문 문항의 설문형 문항들이 쭉 나오면 언어가 막 적혀 있을 거잖아요. 서술형 문장을 어떻게 한대요? 다시 한번 자동 분석해서 항목별로 분류하는 기능까지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에 향후 어떻게 인지 자동화까지 끌어오겠다라는 거, 마지막 단계까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초기적이죠. 그렇죠? 1단계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룩하겠다. 향후에는 이렇게 OCR 그 다음 자연어 처리까지 다 근거해서 데이터 투출해서 자동적으로 여러분 자동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학습을 자동화하여 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해서 자동화를 나타낼 수 있는 단계, 네, 그 단계 인지 자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알아서 답변을 막 분류한대요. 의사결정까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해두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 어때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도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더더더 추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여러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3가지 모델이 존재해요. 퍼블릭, 그죠? 프라이빗한 거. 그게 있었어요. 네,
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공개형. 그죠? 폐쇄형이 바로 프라이빗하다라고 하는 사설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그 다음 하이브리드, 혼합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문제 은행식의 형식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제 읽어볼게요. 공개형 클라우드 데이터에 자 공개형 클라우드래요. 그런데 데이터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약간 프라이버시 보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이 된다. 그럴 거면 아까도 뭐라 그랬죠? 프라이빗해야 된다. 그러면서 폐쇄적이다. 이런 말표현 폐쇄형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죠. 여러분 공개적인 공개형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것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구축하고 있지 않아도 사실은 이 지문 안에서도 알맞지 않은 언어가 지금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정답은 1번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 1번이 될 것이고요. 폐쇄형이니까요. 누구한테 특정한 이런 말표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기업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렇죠? 네, 폐쇄형이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죠. 이건 폐쇄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 있는 이 친구도 뭐라고 바꿔줘요? 폐쇄형이라고 바꿔주세요. 자, 공개형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규모 경제를 통해서 서비스 단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특정 업무는 폐쇄형으로 그 다음 기타 등등의 업무는 공개형으로 라고 들어가 있는 게 하이브리드죠. 네,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현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그죠?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개선해 나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때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던 예제죠. 네, 오랜만에 봅니다. 뭐죠? BPI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손쉽게 풀이를 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봤더니 기업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분석, 그죠? 분설 구현 기억나요?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의 단계를 거친다.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도 여러분 어때요? 아, 충분히 예전의 문제구나. 그죠? 네, 정형화됐던 문제로군. 갭 분석에 대한 이야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뭐와 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갭 차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패키지와 to be process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갭 차이 분석이다. 그쵸? 네. 그래서 갭 분석이다라고 써있지만 갭 차이 분석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정답이 몇 번입니까? 4번.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문제 3번, 4번에 들어가 있었고요. 1번, 2번이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예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ERP 시스템, SCM, 서플리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급 사슬망에 대한 얘기죠. 공급 사슬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러분 공급 사슬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 1번 맞는 이야기 2번도 맞고 3번도 맞아요. 그런데 4번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셨어요? CRM 그죠 여러분?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 관계 그죠?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고객 관리, 관계 관리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의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의 고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음으로써 이 CRM과 ERP 간의 통합으로써 이렇게 투명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조금 더 후술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SCM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와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6번입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나요? 자, 보기는요. 생산성, 주식회사 생산성, 인사관리 활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질문이다. 해당 인사관리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종업원은 성과 창출의 의지 및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종업원의 성과 창출의 의지와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을 이 중에서 뭐로 봐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고요. 종업원이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 조직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서 만족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더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 여러분 뭐까지 포함했어요?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게 뭡니까?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사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라고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답으로는 무엇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정답으로는 우리 인력 유지 활동으로 여러분 정답 체크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뭐까지 약간 보았을 때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 개발 능력인가? 개발 쪽인가? 라고도 생각이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 여러분 뒤에 가서 하나 더 이끌어내는 게 뭐죠? 노사관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인력 유지 활동에 대한 것을 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문제다. 가장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7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들이 조금 길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주식회사 생산 컨설턴팅에 여러분 신규 직무를 관리하기 위한 수행 활동의 내용입니다. 직무 관리 절차 순서를 골라주세요. 이거는 지문이 참 길지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직무평가, 직무분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를 작성한다라고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부터 이루어지죠, 우리가? 네, 직무 관리하면 첫 번째, 직무를 뭐 한다? 분석한다. 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무엇을요? 이렇게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직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나다가 정답 2번이 됩니다. 어때요? 보기는 굉장히 크지만 보기가 정말 크지만 모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힌트 다 주고 있어.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게 뭔지 그죠? 네, 꼼꼼히 살폈다라면 힌트 준 것을 토대로 해서 답을 재빠르게 요거 몇 분 안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7번 문제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직무평가 방법을 골라주세요. 자, 기억은요. 직무평가자의 평가하려는 직무들의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를 가지고 이들의 직무들의 상대적인 가치를 해당 직무들에 대하여 기업의 목표 달성 관련 중요도, 직무 수행상의 난이도, 작업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의 서열을 매깁니다. 네.
이게 뭡니까? 서열법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런데 니은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여러 직무들을요. 전체로 포괄적으로 여러분 매기는 게 아니다. 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갖고 있는 그 요소별에 그죠? 요소별 직무들 간의 평가를 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에는 서열법, 니은에는 요소비교법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직무가 가지고 있는 요소별로 여러분 나누어서 비교평가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소비교법이라는 것과 매칭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네.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여러분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다. 연결시켜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명목집단법이 나왔어요. 이 절차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명목집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었나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회의 테이블 같은 데에 직접 앉아가지고 그죠? 이런 제시된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아이디어 막 대방출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막 적는다 이런 말표현도 썼잖아요. 큰 종이에다가 서술한다, 표시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를 다 적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어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 아이디어 나온 것들을 막 적어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공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공유하고 그 다음 작성할 거예요? 그럼 보고 베끼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흰 종이에다가 다 적습니다. 이런 얘기. 자, 적으면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나면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유가 되었다. 그리고 몇 번의 토론을 이루어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기시켜 주셔야겠죠. 그럼 이 흐름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공유부터 들어가면 안 되죠. 아이디어 작성부터 들어가 줘야 되겠죠. 아이디어 작성하자마자 바로 투표 들어가나요? 올바르지 않죠. 공유. 하나의 큰 종이에다가 가져다가 기록해 놓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 제일 좋은지 여러분 투표 및 의사결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그냥 명목집단법을 보기로 놓고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흐름을 한번 열거해 놓을 테니 한번 그것을 살펴줄래? 라고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지죠. 네, 문제 여러분 10번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하냐면 약간의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사고를 조금 더 여러분 약간 사고의 변형을 이루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고의 변형을 두어서 문제를 도출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인적 자원 모집 방법 중입니다. 네, 모집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내부 모집에 대한 방법으로 구성된 것은? 하고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계속 반복적이고 약간 정형화된 문제. 그쵸? 이런 문제 안 나온다? 나온다. 나와요. 변형의 문제도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정형화된 문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광고, 인터넷 모집, 채용 박람회, 근로자 추천, 교육기관의 추천, 인턴십 제도 이런 거 다 어때요? 외부 모집이죠. 사내 공개 모집제도, 관리자 및 기능, 그쵸? 스킬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내부 모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여러분? 네.
자, 11번 가보도록 하죠. 생산성 면접 방법과 관련된 회의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식회사 생산성 면접 방법. 여러분, 보기는 참 커요. 근데 저는 이미 답이 이 첫 줄을 읽고 나와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면접의 특징은 이렇게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패널 면접이라고.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해요? 못해요? 하죠.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런 말표현들을 김대리, 박과장, 홍처장, 최팀장 이런 말표현들을 주면서 이에 대한 특성들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그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그죠 여러분? 하나 우리가 답을 도출하기에는 요 한 줄이면 끝났다.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렇게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시험을 여러분 대상으로 한 시험의 성적을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직무 성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발 도구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하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당성 하면요. 동시타당성, 예측타당성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무엇에 대한 얘기였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요? 채용 예정자. 즉 우리가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을 그죠? 선발 시험 봤겠죠? 그러니까 채용 예정자들이 뜬 거잖아요. 합격 지원자. 여러분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선발, 채용 예정자, 선발 예정자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뜻은 똑같아요. 이런 대상자로 해서 시험 성적을 먼저 측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정 기간 근무 후에 직무 성과, 즉 이 친구랑 비교해보는 방법. 우리 이런 걸 예측 타당성이라고 하죠. 정답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면 여러분 배치 관리에 대한 원칙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배치 관리 원칙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너무 눈에 딱하니 들어오죠. 연공주의, 나이, 학벌, 네, 근속연수 이런 것에 기준을 두고 배치 관리를 이룩하는 것이 올바르다. 맞아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는 무엇을요? 이런 연공주의 대신에 실력주의라든지 같은 말,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밑에 있네요. 능력주의. 그죠, 여러분? 그럼 뭐가 있을까? 여기에다가 또 여기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또 써놨어요?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거 뭐 있어요? 균형주의 같은 거. 그죠? 됐나요? 네, 이렇게 매칭해 놓을 수 있으면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 소요를 좀 덜하는 문제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거 원칙 참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14번의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생산성에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죠? 직무평가 방법과 관련된 회의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해당하는 직무평가 방법을 한글로 적어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해당 직무를 평가할 때 주어진 등급을 분류함으로 다른 직무평가 방법보다 실시 과정이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자, 박 과장 이 방법은 회사가 도입하는데 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자격 요건이 수준 등급이 자격 요건의 수준 등급이 몇 개 되지 않은 경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자락에 최 팀장이 하는 말 좀 한번 잘 들어보시면 특정한 평가 대상의 직무를 어느 등급에 분류시키기 위해서 개별 등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해요. 특히 중간 등급에 대한 차별화가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쵸?
정확한 분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렇게 사전에 등급을 정해놓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분류법의 단점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확한 분류가 어렵다라는 거. 평가할 때 주관의 개입이 들어갈 수가 있다.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표현까지 우리가 단점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좀 살며시 생각해 주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분류법 적어주시고 15번 상대평가 방식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상대평가 방식의 인사고가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인데 제가 왜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문제 1번을 읽어보실게요. 피평가자들의 평가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상대평가인데 여러분 절대평가 하면요.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몇 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점만 맞으면 뭐 A 줄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적을 구축한다라고 하면 인사고과 할 때 그렇게 여러분 인사고과를 매긴다 한다면 사실은 수용성이 높아지겠죠. 근데요 상대평가라고 하면 내가 왜 상중 하중의 중입니까? 왜 제가 하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 성적을 낼 때 어때요? A뿔, B뿔, 뭐 C뿔 다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평가해요? 상대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학기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저한테. 뭐라고요? 제가요, 왜 A0예요? A뿔이 아니에요? 라고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왜 그럴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내가 A 아니고 B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진다 그대로 이 평가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고요. 네. 나머지 상대평가 방법들에 대한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고 나머지는 맞는 것이니까 한 번씩은 읽어주고 확인해주고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16번 넘어가 봐도 되겠죠. 네, 보기가 설명하는 인사평가 방법의 기법은 무엇인가?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피평가자의 능력, 개인적 특성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밑줄 쳐볼까요?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단계별 차등을 두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내용들에다 밑줄을 쳐놨어요. 네. 자,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요소를 개발해서 평가하게 하면 특정 평가 요소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준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계량화가 가능하다라는 말표현. 네, 임금 채점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자가 의도적으로 특정의 피평가자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여러분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세요. 뭐라고 들어가 있나? 자, 뭐에 근접할까요? 1번, 평정척도법이 뭡니까? 평가 요소에 척도를 두어, 그죠? 어느 정도의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실력 발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쵸? 여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특정한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 자들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쵸? 이게 평가척도 고가법이었단 말이에요. 정도가 답이 될 수 있는 게 평정척도법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표, 우리가 평정척도법을 얘기할 때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죠. 계량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쵸?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렇게 평가 요소 선정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다.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 왜 어려운가?
왜요? 이런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 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합리적으로 여러분 요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해본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평정척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평가를 한다. 개발을 한다. 평가 요소를 개발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평가 요소에 따라서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 힌트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술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기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봐요. 그쵸? 서술식 고가법이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유기술인데 이렇게 요소를 각각 나누고 이런 말표 올바르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행동기준평가법, 행동기준 우리는 고가법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같은 말이고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강제선택법도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가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합하게 기술한 그 문장 2개와 아닌 거 2개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서술문을 2개씩 나누어서 그런 보기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답을 4번으로 채택하겠죠. 그죠? 올바른 거 2개, 올바르지 않은 거 2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건 지금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더라. 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문제 17번 가보도록 하죠. 주식회사 생산 IT의 생진 기준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주식회사 생산 IT는요, 과거의 오랜 재직기간과 내순번을 중시하여 오래 근무한 직원이 승진 대상을 앞설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방식은 젊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한계를 보인다고 판단해서 구체적인 성과, 조직의 기여도 같은 것들을 승진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러분? 네. 이제 뭐를 보겠다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앞에서는 근속 연수 같은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향후에는 직무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직의 기여도. 그쵸? 이런 걸 본다. 이게 뭡니까? 자, 이런 근속 연수가 뭐죠? 연공주의적인 성격이죠. 연공주의에서 뭘로 왔다? 성과주의로 변화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여러분?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사례 읽어보고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차라리 보기가 다 도와주는 느낌이죠? 읽어만 봐도 충분히 그죠?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승진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안 되겠군. 그래서 바꿨대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승진할 수 있어. 어떻게? 성과를 낸 자들에게. 이런 말표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답을 도출하는데 어렵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교육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필요성, 교육훈련 필요성의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료조사법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을 검토해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말 그대로 자료를 조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가지고 있는 기록들, 이런 게 자료겠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얼마만큼의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게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질문지법은 여러분 어떻다? 질문지 기술 서술해 주세요. 그죠? 종업원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훈련성의 필요성을 인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업 표본법이라는 것은 일선 작업장에서 종업원이 수행한 작업의 결과의 일부를 검토해서 여러분 작업 표본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표본. 그죠? 작업 결과의 일부를 검토하여 해당 작업자 혹은 작업 집단에 대한 교육 훈련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 자, 4번. 전문가 자문법이에요. 자문을 구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교육 훈련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업 내부 전문가
라고 여러 외부 전문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외부만 있나요? 전문가가 기업 내부와 외부 안에서 라는 말표현으로 열어두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렇게 딱 그리고 숫자에 딱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아요. 뭐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문가 자문법이 아닐까요? 예, 그런 말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오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외부 전문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오답을 찾는다라면 이런 표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이런 말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때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죠? 네. 올해 경력 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또 여러분 네 번째 단계는 이라고 하면서 네 번째 단계는 쇠퇴 단계입니다. 라는 말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너무 쉽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번째 단계에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력 욕구 뭐였던가?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단계는 쇠퇴기였던 거 여러분 여기 써놨어요. 쇠퇴 단계다. 이때는 뭘 한다고 했죠? 통합성. 그렇죠? 정답은 몇 번? 여러분 2번 너무 쉽게 문제풀이 되고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친교성이라는 게 뭡니까? 몇 단계? 2단계. 우리가 확립의 단계 이렇게 얘기하죠? 확립 단계 2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이덴티티는요.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우리가 탐색의 단계라고도 얘기하고요. 첫 번째 단계, 탐색 단계.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요. 이렇게 생산성 단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 단계가 유지에 대한 것이다. 유지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생산성에 대한 그 욕구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학습을 했었어요. 매칭을 해놓으실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오는 문제. 계속 반복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처음 봤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항. 자, 보기에서 나타나는 인사고과 평가에 대한 오류를 한글로 적어주세요. 자, 평가자가 평소에 노동조합을 주식회사 생산성의 발전적인 조직으로 보지 않고 투쟁적이고 해만 끼치는 조직으로 보는 관점에서 노조의 매우 적극적인 사람의 능력과 업적을 낮게 평가한대요. 네. 자, 그 다음에 평가자가 어떤 특정 종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여서 이러한 감정을 피평가자의 평가를 반영합니다. 나이가 많은 직원은 새로운 기술을 잘 익히지 못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성실히 배우고 성과를 내는 중년 직원에게도 낮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이다라는 평가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조금 그래서 제가 이거 현혹인가? 라고 하고 다시 한번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를 제일 유심히 봤어요. 어떤 특정한 조직, 그죠? 네, 이런 노동조합을 열심히 하는 자는 그 안에 속하 있는 자는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근거로 해서 보고 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나누어서 설명이 들어가 있었으면 모든 이 내용들이 네, 그런 특정 지은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입견을 두고 바라본다의 느낌으로 조금 더 각인될 수 있도록 언급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길을 빨리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쵸? 앞으로는 더 좋아지겠죠. 조금 더 다듬어지는 문제들이 언급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거 무엇에 대한 여러분 오류예요? 상동적 오류죠. 상동적 오류. 그죠? 네. 그래서 약간 삐끗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다시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 이렇게 하나의 그가 속하져 있는 특정한 집단에 속해져 있는 그 시각을 전제로 했다라는 것을 깔고 있다라고 보고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상동적 오류가 정답입니다라고 처리된 문제였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다음번 시험 나올 때는 조금 더 다듬어진 예제를 보기를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임금관리의 차원에서 보기는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라고 들어가 있어요.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임금 수준의 형평성은 경쟁사나 밑줄, 네. 경쟁사나 동종업계의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다라고 판단되는 그 정도를 얘기한대요. 기업 동일 기업 안에서 이렇게 직급 간,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적당하다, 공정하다라고 판단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래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거는 진짜 보너스인가? 이런 생각을 살짝 하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 여러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3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골라야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어때요? 아, 사지선다 아니다, 삼지선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또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네.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지급의 기본의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통화, 돈으로 줘야 한다. 맞아요. 직접 지급의 원칙. 그래서 제가 맨날 통장에 본인 통장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곁들여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자, 분할이란요. 자, 월급을 쪼개서 주겠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3번.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정기지급의 원칙. 네. 여러분, 그럼 뭐였던가? 전액 지급의 원칙이었죠.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 3번. 너무 재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문제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임금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기본급에 플러스 뭐요? 제수당을 다 포함하거나 일정 금액을 제수당으로 정해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박스 해서요. 추가적으로 꼭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줬었죠. 그렇죠?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할 거고, 사실 임금피크제, 순행임열제, 표준시간급제 모르시는 분들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 개념들을 당연히 임금피크제 뭔지 알고, 그쵸? 순행임열제, 표준시간급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건 포괄임금제밖에 없네? 라고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 그냥 쉽게 얻을 수는 없어요. 그쵸? 네, 모든 걸 다 외울 수도 없죠. 하지만 포괄임금제를 모르진 않을 거고요. 몇 번이나 다뤄졌던 문제기도 해요. 네, 주관식으로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줘야 한다. 자, 여러분, 육아휴직에 대한 거 나왔어요.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알맞는 말편 써주세요. 네. 자,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선택할 수 있게, 그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을요, 어떻게 두고 있느냐? 자, 이거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들어가 있다? 1년 이내로 한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몇 개월, 6개월 내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답은 따라서 2번. 아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쵸? 네, 기억해둬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번 연도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의 절차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두 곳 이상의 근무처로 급여를 받았대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모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합니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주된 근무지에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해줘야 된다. 이거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까지 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역시 1급에 적합한 말표현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1급에 딱 적합하다라고 표현이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뭐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어떤 사유로 사실과 다른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다라면 우리 당연히도 3월에 해요? 법인세인가? 자,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근로자들은 언제 하기로 했죠? 종합소득 때 언제 확정신고합니까? 5월에. 그쵸? 네. 자, 그 다음에요. 뭐라고 들어가 있지?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 전 직장으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하고 연말정산 생략합니까? 아니죠. 생략이 가능하다.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왜 아닌지 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26번입니다. 정부의 보장 제도를 한글로 여러분 이거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다. 그죠? 주식회사 푸른 희망 기업은 최근 자금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도산 신청을 했고요. 일부 근로자들한테 퇴직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그죠? 받을 수가 없었대요. 주질 않으니까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호하기 위한 제도, 그죠? 마련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임금채권보장제도. 네. 이런 거 어때요? 우리 주관식으로 많이 보는 문제로서 언급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이죠. 다시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다시 또 언급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빈출이에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띵땡은 원천징수 의무자와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금액의 시기 등을 다 기재한 과세자료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 진짜 이거 꼭 나올 겁니다. 했었는데 좀 덜 나오다가 나왔죠. 지금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명세서라고 기록하고 마무리.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명세서에 중요라는 표딱지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줄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대가 되는 친구겠죠? 네,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총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과 여러분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근로자가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죠. 그쵸? 네. 그래요. 서면에 합의가 필요하면 여러분 대표자 서면 합의도 해야 하고 정상 기간 내에 일주의 평균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죠. 네. 그러나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죠. 여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줄에 열거되어 있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근로시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땅땅땅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적절한 근로시간은 여러분 노동의 재생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24시간이 모자라 근로시간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은 안 재워요. 너무 힘들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시간 우리 이런 내용 그대로 우리 교재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노동의 재생산성을 유지시켜주고 일주일간의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죠. 그렇죠. 땡글뱅이. 이렇게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15살 이상 18세 미만 그죠? 미성년자들 얘기하는 거죠.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일주일에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네, 땡. 1일에 7시간이죠. 그죠? 일주일 그래서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 어때요? 많이 출제됐던 문제고 기억해줘야 되는 문제죠. 그쵸? 네. 따라서 정답 올바르지 않구나. 3번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산정하는 경우 여러분 지휘 감독 아래에 있어요. 그런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으니까 읽어보고 넘어와 주셔야겠죠. 자, 30번입니다. 단체 교섭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단체 교섭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욕구 불만을 조정합니다. 노사의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요. 근로 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로자의 직무 만족을 여러분 직무 만족이요? 자, 직무 만족을 직접적으로 보장합니까? 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장한다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네, 직무 만족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렇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게 올바른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죠? 왜요? 이렇게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들이 개선이 사항들이 쭈르륵 지켜지게 될 거예요. 근로조건들을 개선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직접적인 만족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겠죠.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요거 보세요. 단체 교섭의 당사자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 교섭을 행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로자 측과 당사자, 근로자 측의 당사자와 근로자 측의 당사자 누구 계세요? 근로자 본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요. 사용자 측의 당사자 누가 될까요? 법인, 사업자 다 들어오죠. 그죠? 또 노동조합의 대표 들어오죠. 근로자 측이겠죠. 노동자 조합의 대표는. 자, 그러면 단체 교섭의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해고자. 그죠? 네.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 자, 32번. 자, 아래 보기에 들어갈 법정 수당의 금액은 얼마인가? 우리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김생산 씨는 상시 근로인 수가 5명 이상인 KPC 산업에서 일하고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래요? 15,000원. 휴일에 근로했다라는 말표현이 나오네요. 10시간. 자, 우리는 휴일 근로 몇 시간? 8시간과 8시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8시간과 2시간으로 나누어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15,000원. 그죠? 네, 통상적인 임금 15,000원 이렇게 2시간 곱하기 15,000원 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8시간과 8시간 초과한 근로로 나누는지 기억해 주세요. 통상임금의 50% 가산, 100% 가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금액에 8시간 곱하기 15,000원 한 금액에 50%를 더 얹어주는 거니까 한꺼번에 계산해 줄 때는 곱하기 1.5. 그죠? 네. 요걸 1로 보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것을 1로 보고 거기에다 50%를 가산해야 되니까 1.5배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요. 8시간 초과한 것에 대한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 계산한 것에 가산을 해줘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2배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요 곱하기 100% 한 걸 한 번 더 계산해 더해줘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1.5배 2배로 각각 계산해 주면 네, 계산기 두드려주면 위에는 18만 원, 밑에는 6만 원 이렇게 계산기가 두드려지죠. 총 토탈 얼마? 24만 원. 정답 24만 원. 이렇게 정답 구축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완료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맨날 말로만 나왔던 문제가 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계산형의 문제로 언급이 됐다라는 것에 의미가 참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한 번도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는 거짓말이에요. 앞전에서도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금액까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앞전에는 뭐 나왔었냐면 그래서 근로한 시간 몇 시간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 적은 있었고 이제 이렇게 통상임금을 투하해서 금액이 얼마야? 라고 묻는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형태도 언급될 수가 있다. 우리가 말로만 공부했던 것을 그대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기 두드려야 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결정 참여의 방법에는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업과 니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말표현 공동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서 노사 쌍방에게 관심이 깊은 사항으로서 보통 단체 교섭에는 취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예요. 그러나 의사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경영자가 하는 거죠. 협의를 이룬다라는 말표만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노사 공동으로 여러분 이름이 기억이 나죠? 어때요? 노사 공동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에는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노사 협의제가 되겠죠. 협의만 이루는 겁니다. 노사 협의만 이루는 거고요.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 그래서 노사 공동 결정 제도 플레임이죠?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됐나요, 여러분? 좋습니다. 이런 식의 객관식 문제가 원래 객관식 문제가 지금 주관식의 형태로만 언급돼서 나온 것뿐이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라 그랬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협의는 하는데 누가 의사결정해요? 경영자가 하고요. 이렇게 노사 공동으로 뭐 한다고요? 결정하는 제도예요. 그죠, 여러분? 네, 같이 합니다.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해요. 그렇죠? 노사가 같이.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렸던 거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무리해보는데요. 이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 매우 중요하겠죠. 실무 여러분 1급은 이번에 여러분 이론 문제, 실무 문제가 너무 막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이론에서 있었지만 실무는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럴 때 좀 마음이 어떻냐면 불안하죠. 왜요? 우리가 마지막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이 친구가 너무 쉬우면 계속 또 이렇게 나올 것만 같은 느낌으로써 공부를 덜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앞전에 있었던 그 이전의 기출문제도 풀어보면서 이번 회차가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된 느낌이 있구나 라는 걸 느껴주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저는 먼저 실기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여러분 바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